예, 제가 순간 실수했습니다. 10월 21일인데 22일이라고 미리 내일 방송을 미리 했네요. 예, 오늘도 박중규의 브리핑, 내일신문 박중규 기자 박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일단 어느 정도 올랐고 왜 그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줄어들었고, 예. 긍정적인 그 답변이 3.8%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4.5% 포인트 올라서 39.8%,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발표가 이제 이거 우리가 보는 게 월요일 날 발표되는 거지만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발표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주 월요일에는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고, 예. 그러면은 지금 월화수목금을 조사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국 장관 사태가 지지율의 상승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지적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졌던 그 중도층이 이제는 다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조금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자유한국당 지지가 매우 높아졌었어요. 그 지난번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 불신이 막 컸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반전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 이 중도층이 이제 한국당에서도 상당히 고심했던 게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또 유보했던 그 중도층이 한국당으로 안 간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행보도 하는 거고 또 장애 집회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조국 장관이 이 사태를 결단하고 그 이후에 그 유보적이었던 중도층이 다시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나 비판을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조국 그렇죠. 장관도. 그리고 제가 우연히 좀 어떤 정치평론가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총선에서의 분수령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어느 쪽이 더 먼저 사과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약간의 농담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또 그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수습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내년 총선이 달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다 부정적인, 우리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부정적인 여론이 양쪽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층으로 이게 쏠려 있어서 중도층이 계속해서 40% 가까이 현재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총선을 전망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앞으로 총선 과정을 보면은 지난 20대와 달리 양당 체제, 양당의 대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그 중도층을 가져오는 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이었는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지지율이 약간 더 떨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조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기간은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비슷한데 리얼미터는 ARS, 소위 그 자동답 전화로 기계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직접 면접으로 전화, 그러니까 설문 연구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누구한테 더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ARS에 더 시원하게 하고 사람한테는 뭔가 이 사람이 내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파악을 할까 약간 두려울 것 같은데요, 살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조국 장관이 오후 2시에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처음 접했던
양극단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을 텐데 예, 예. 중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전에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실망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고 상당히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할 때. 예, 예. 그리고 ARS를 할 때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RS가 속도면에서는 빨리 여론을 반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조금 더 현재의 여론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를 이제 만나 뵙고 얘기도 하고 같이 방송도 하는데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하나 나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뭐 좀 안 좋게 나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하고 그렇죠. 뭐 지지자들은 예.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힘들겠다. 여론조사는 항상 그러한 맹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볼 때는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방법, 대상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게 좋은데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리얼미터가 조금 빠르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리얼미터를 먼저 보시는 게 좋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한국갤럽과 같이 보는 것이 좀 형평성 또는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가보죠. 지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양당이 다 제출을 했어요. 일단 민주당이 먼저 제출했고요. 오늘. 예. 이번 주 중에 한국당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제출할 예정. 한국당은. 그렇죠. 바른미래당은 이미 제출했고요. 예. 그런데 그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의견 차이가 커요. 의외로. 먼저는 대상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주체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건지 기간도 좀 다르고요.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만 먼저 보자라는 그렇죠. 게 그거고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지금 공무원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다 보자라는 거면은 어찌 됐든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건데 그렇죠. 고위공직자를 포함시켜야지 정부 쪽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법안을 내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가 자유한국당보다 더 많이 나오겠어 안 좋은 게 뭐 이런 속셈을 가진 거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수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가장 처음에 제기한 것은 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제기를 먼저 해서 당내에서 그걸 조사해보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국당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누가 주도적으로 이 전수조사를 이끌어 갈 거냐 하면서 내가 먼저 조사 받겠다라고 치니까 한국당이 그럼 나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약간 힘겨루기 모습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하지만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되는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가장 높죠.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주체가 다릅니다. 과연 누가 조사할 거냐. 이 문제도 한국당은 여당의 3명, 야당이 6명인데 이걸 과연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사실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이 미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됩니다. 사실상 과연 제 머리를 깎을 것이냐. 현재로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좀 더 지켜보지만은 저번에도 짚어봤지만 역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공수처법.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독재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먼저는 지금 그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문희상 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직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거고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상정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정권이 있다. 그래서 10월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있은 이후에 29일 날 이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희상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니까 당연히 문인상 의장이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장실은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서 정쟁이 유발된다면 그 책임은 다 문인상 의장이 그렇죠. 짊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본인이 세웠던 여러 가지 원칙들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이 여야의 협치에 대한 그 말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장실은 어찌 됐든 당적은 없는 거고 뭐 여당 그렇죠. 출신이지만 당적이 없는 거고 과거 사례도 비춰봤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 타협안을 만들어내서 좀 스무드하게 예. 잘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국회의장실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의 의사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상정을 했을 경우 이것이 통과 가능하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어요. 통과가 지금 뭐 표 계산을 해보면은 예. 통과가 유력한 거 아닌가요? 통과는 당연히 유력하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필리버스터라는 새로운 그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몇 번 봤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예.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는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2016년.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 테러 예. 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려 191 이상, 192시간을 192시간을 연속으로 이어서 예.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워낙 그 강해서 통과가 됐고, 그때는 수적으로도 이게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하려면 5분의 3의 동의만 있으면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때 현재 여당이 2016년 2월이기 때문에 19대죠. 예, 19대 때는 이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춤을 당한 케이스가 되고요. 예. 이 한국당이 시작을 하면은 현재 의석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110석. 110석인데 예. 118석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호적인 보수 진영들 뭐 이를테면 바른미래당에도 일부 그렇죠. 의원들,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무소속도 제법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예. 필리버스터를 지금 보수 계열 정당이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예. 보수 계열에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계속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었고 예.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고 또 사실 민주당 진보 계열 잡은 것은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무리하게 이제 이걸 적용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1970년대에 없어졌다가 예. 선진화법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 김대중 의원, 김대중 그렇죠. 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5시간인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연설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고 뭐 삼성 개헌을 반대했던 그 의원이 또 그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상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정청래 의원이 예. 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오래 하셨군요. 예, 10시간 넘게 했어요. 10시간 넘게. 예. 대단하네요. 그것도. 그 어찌됐든 이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비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전망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의장실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신기록도 세울 것이고요. 국민들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의원들 110명 이상이 쭉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전부 다 전원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멈출 수도 없으니까. 멈출 수도 없죠. 계속 가는. 그러면 뭐 한 달씩 이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상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초에 상정을 하게 되면 예산안 통과가 어렵습니다. 심의가 아예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법안 예. 통과도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자동 예. 부의돼서 그럼 13일 이후부터 아마 상정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12월 10일까지가 그 정기국회 기한이에요. 예, 그럼 예. 그때까지만 버티면 회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와, 이게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4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4가지 법안 각각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선거법, 뭐 공수처 법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결을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시점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중에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한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보수 정당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 그렇죠. 그런 가능성. 그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예.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반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예. 그걸 국민들이 시청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적인 메시지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러니까 올라와서 예. 또 공수처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막 양당이 계속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럴 거네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참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아직 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일어난 건 저희 아니니까 예상입니다. 저희 한번 보시죠. 우리 뭐 지금 박준규 기자가 박 반장이 워낙 정치평론, 정치 예측 잘하는 걸로 지금 뭐 이미 소문이 자자한데 정말로 필리버스터가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여기 복잡해요. 예. 여기는 뭐 옛날부터 복잡했는데 콩가루라고 감히 써도 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이제 나가라 직접 손학규 대표가 얘기도 했고 예. 어떻게 지금 되는 건가요? 여긴 간단히 보면요. 예. 그러니까 손학규, 유승민, 안철수 세 명으로 이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무조건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앞으로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지켜보겠다. 유보적인 입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테마로 이 세 명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아무리 얘기해도 손학규 대표는 끄떡 안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8명이 나가더라도 지금 28명에서 8명 빼면 20명이거든요. 교섭단체입니다. 여전히. 교섭단체면 11월 15일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의원이 지금 28명이니까 제법 많이 그렇죠. 들어오겠네요. 예. 그리고 한 20억 이상 들어오거든요. 예. 현재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정당 운영이 과거처럼 정치 자금이 아주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또 선거를 치르고 정당을 운영할 때 이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금 꽉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 바른미래당 이 손학규 대표가 가장 그 힘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어쨌든 당권을 쥐고 있고 네. 이 당권은 뭐 무슨 특별한 유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다음 총선까지는 계속 유지가 총선 이후까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돈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인이 아쉬울 게 없다는 아쉬울 거죠. 게 없으니까 버티는. 그러니까 요거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네요. 버티는 자, 지켜보는 자, 당황한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 오늘도 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그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의 정체성 자체가 가치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유승민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나왔는데 그렇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귀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모든 뭐 주가가 폭락을 할 그리고 수밖에 사실 없죠. 예.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척을 지면서 소위 얘기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때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탄핵을 그 부분을 자기가 잘못했다라든가 사실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기 바른미래당에 그럼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선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예. 그 뭐 이거는 약간 저도 전원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어떤 정치한 뭐에 계신 분한테 들은 건데 그 그러니까 유승민계라고 말하는 그 바른정당계의 의원들 상당수가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고 싶은데 예.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버텨서 예. 뭐 이렇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식의 약간의 예. 뭐 리액션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사실에 가까운가요? 그 8명 중에 예. 그런 분이 한 절반 될까요? 아. 네, 그 정도 될 텐데 예,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아마 유승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본인만 생각한다면 예. 본인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 한국당과 손을 잡는 방법 또 탄핵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그 자기와 같이 움직였던 예, 소위 예. 자기를 따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다시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서 좀 책임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인이 아마 고민의 결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계 유승민계에서는 뭔가 정치자금 관련해서 공격을 지상욱 의원이 막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예. 뭔가 손학규 대표를 한번 끌어내려 보겠다 이런 그렇죠.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손학규 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손학규 대표를 끌어내리는 게 최상의 그 전략이고 또 그렇죠. 방안입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손학규 대표의 뒤를 많이 캤어요. 그리고 현재 바른미래당 내부의 당직자 중에서는 네.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들춰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중에 일부를 실제로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욱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자 손학규 대표가 고소를 하고 검찰 고소를 하고 뭐 이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예, 예. 징계를 징계를 받아서. 받았죠. 예. 그것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뭔지 예. 실제 폭로를 할지 그 아닐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그 뒤를 좀 조사를 해서 손 대표의 치명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게 이거에 따라서 또 제3지대가 또 재편이 되고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간 법안들도 어느 정당에 또 이 의원들이 막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박 반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